안녕하세요, 철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상 녹화나 실시간 방송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OBS는 원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용으로 많이 사용되던 것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늘면서 일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강의 영상 녹화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보자 중심으로 OBS 스튜디오 설치부터 영상 녹화하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OBS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OBS 스튜디오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각 OS별로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요. 저는 윈도우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저장하고요. 다운로드 받은 OBS 스튜디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넥스트 인스톨을 하면 되고요. 설치가 끝나면 OBS가 자동 실행됩니다. 처음 실행되면 구성 마법사 팝업이 뜨는데요. 저는 수동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구성 마법사 팝업 창은 X를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설치를 했으면 맨 처음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설정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에서 카테고리별로 꼭 체크해야 될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을 보면요. 출력 항목에 방송을 시작할 때 확인 대화 상자 표시를 꼭 체크하세요. 실수로 방송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 시 자동 녹화를 체크하시면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때 방송 화면이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만질 거 없고요. 두 번째, 방송. 여기는 어떠한 플랫폼으로 실시간 방송을 할 건지 서비스를 등록해 놓는 것인데요. 한번 유튜브 스트리밍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클릭하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면 스트림 키를 받아서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유튜브로 가서 스트림 키를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를 실행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동영상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요. 클릭하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트림 키 설정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스트림 키를 복사해서 OBS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고요. OBS로 가서 스트림 키 항목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적용 확인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방송 시작이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정말로 방송을 시작하겠냐고 팝업이 뜨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머지 설정도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항목인 출력을 보시면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있는데요.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화질이 좀 더 좋아지는데요. 보통 5000에서 15000 사이로 설정을 합니다. 저는 중간값인 7000 정도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녹화 경로. 영상을 녹화한 파일이 어느 경로에 저장되는지를 지정하는 건데요. 찾기 쉽게 설정하는 게 좋겠죠? 저는 바탕화면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녹화 형식.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MP4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항목인데요. 특별하게 설정할 건 없고, 그 다음에 비디오 항목 보시면 기본 해상도가 1920, 1080, 16:9 풀 HD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출력은 한 단계 낮은 720p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도 기본 해상도인 풀 HD 1920, 108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프레임 레이트 값은 30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적용 확인을 눌러서 설정을 끝냅니다. 설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OBS 스튜디오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정중앙에 보이는 이 큰 창이 영상 녹화하는 모니터 창이고요. 왼쪽을 보시면 장면 목록이 있는데 여기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 영상을 만들 때 큰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챕터 1에 다양한 주제의 내용, 챕터 2에 또 다른 주제의 내용, 이렇게 구분하는 챕터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스 목록입니다. 챕터 하나에 다양한 소스가 있겠죠. 파워포인트 PPT가 있을 수 있고 이미지, 동영상, 다양한 소스들을 불러와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오디오 믹스는 현재 영상 녹화가 될 때 어떤 마이크를 쓰고 있는지, 그 마이크의 볼륨은 어떤지를 관리하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면 전환은 굳이 알 필요 없고요. 마지막 제어 항목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나 영상을 녹화하는 메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강의 영상 녹화를 한다는 가정하에 카테고리별로 하단에 있는 메뉴를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장면 목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면 목록을 보시면 이미 장면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할 때는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가 됩니다. 클릭, 확인을 누르시면 장면 두 번째, 즉 챕터 2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릭, 확인. 이렇게 되면 장면이 계속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장면이 너무 많아서 삭제를 할 때는요, 삭제할 장면을 클릭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제거가 됩니다. 확인, 제거가 됐죠. 그리고 장면을 보면 챕터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 챕터 1 영상 기초. 자, 이렇게 챕터별로 제목을 해 놓으시면 영상을 녹화할 때 헷갈리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소스 목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스 목록은 챕터 하나에 들어있는 소스 목록을 말하는데요. 소스를 추가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스 목록은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비디오 캡처 장치를 먼저 불러와 보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비디오 화면이 보일 겁니다. 저는 지금 웹캠이 없는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IV캠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웹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장치에 웹캠 이름이 생성이 될 겁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트북 내장 웹캠이 뜨겠죠. 자, 확인을 누르시면 영상 녹화 모니터 화면에 카메라 영상이 뜰 텐데요. 크기 변경은 마우스로 확대 축소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가득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단 쪽에 자신의 모습을 작게 표시해도 됩니다. 보통 강의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하단 쪽에 본인의 영상을 띄우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크기 조절하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른 것도 불러와 볼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번엔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미지 클릭, 확인, 찾아보기를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자, 샘플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사진이 떴죠. 자, 사진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2, 확인. 네,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소스 목록에 불러서 강의 녹화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동영상을 불러와 볼게요. 미디어 소스, 확인, 찾아보기를 눌러서 샘플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모니터 창에 영상이 잘 보이죠?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위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와 이미지 2개, 그리고 비디오 캡처 장치를 통해서 본인의 얼굴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강의를 할 때 사용할 이 소스 목록에서 필요한 것만 보이게 하고 싶다면 소스 이름 옆에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비디오 소스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안 보이죠. 이미지 두 번째 클릭, 안 보이죠. 클릭, 클릭. 자, 이렇게 필요한 소스만 보이게 해서 강의 영상 녹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 목록은 맨 상단에 있는 것이 맨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도 비디오 소스가 맨 앞에 있죠. 이렇게 비디오 소스가 맨 앞에 있다 보니까 비디오 장치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럼 맨 위로 비디오 장치를 올리시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맨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디오보다 이 영상이 맨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번엔 파워포인트, PPT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윈도우 캡처입니다. 확인. 여기서 PPT를 띄울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PPT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PPT 같은 경우는 F5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PPT를 띄워서 강의 영상을 녹화하다 보면 OBS 컨트롤 화면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소스를 활용해서 영상을 녹화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PT를 전체 화면으로 바꾸더라도 작은 창 안에서 전체 화면으로 바뀔 수 있도록 슬라이드 쇼 설정으로 들어가서 쇼 형식을 웹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현재 떠 있는 창 안에서 전체 화면이 되죠. PPT 화면을 확대 축소해도 이 창 안에서는 계속 전체 화면이 유지가 됩니다. 자, PPT를 불러와 볼게요. 플러스 윈도우 캡처. 네, PPT가 떴죠. 확인. PPT 크기를 화면에 맞게 조절하면 되겠죠. 그럼 PPT 화면을 슬라이드 쇼로 넘기면서 녹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PPT랑 OBS랑 같이 보면서 녹화를 하고 싶다면 OBS 창을 조절하면 되겠죠. PPT 창은 왼쪽에 두고 OBS는 오른쪽에 두고 보면서 녹화를 하면 되겠네요. 자, 크기를 다시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PPT를 넘기면서 영상을 녹화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 PPT 화면을 넘기더라도 OBS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강의 영상을 만들 때 편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캡처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캡처 확인. 모니터 화면이 겹겹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디스플레이 화면을 OBS가 녹화를 하고 있고 그 녹화하고 있는 화면을 또다시 OBS가 녹화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지금 캡처를 하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바탕화면 디스플레이가 캡처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인터넷 자료 같은 것을 화면에 띄워서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를 열어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창도 지금 캡처되고 있죠. 유튜브 창을 전체 화면으로 확대한 다음에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컴퓨터 안에 있는 다양한 자료도 실행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바로바로 실행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영상도 실행할 수 있고요.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 동영상, PPT 아니면 웹브라우저, 유튜브 영상 모든 것들을 디스플레이 캡처로 영상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 캡처입니다. 자, 이번엔 텍스트를 써보겠습니다. 확인. 안녕하세요, 철쌤입니다. 폰트도 바꿀 수가 있고요.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왼쪽 하단에 텍스트가 들어갔는데요. 텍스트도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오른쪽 상단에 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까지 써봤는데요. 어떠한 순서로 강의를 진행할 건지, 어떠한 순서로 영상을 녹화할 건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해본 것처럼 소스 목록에서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맨 처음 상단에 있는 것이 영상 녹화 화면 맨 상단에 보여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출해야 될 거는 맨 상단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텍스트는 맨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캡처 계속 상단에 노출시킬 거면 자, 이것도 상단으로 옮겨야 되겠죠. PPT를 띄운 윈도우 캡처는 기본 강의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맨 하단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여질 이미지와 영상 소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캡처를 오른쪽에 있는 눈 모양으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와 카메라 비디오 캡처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출시켜 주고요. 디스플레이 캡처와 미디어 소스, 이미지는 일단 보이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녹화를 한다는 가정하에 PPT를 넘기면서 다양한 소스를 한번 노출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넘기면서 강의를 하겠죠. 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필요한 사진을 보여주고 싶을 때 눈 모양을 클릭해서 사진을 노출시켜 주고요. 설명이 다 끝나면 또 닫고요. 그리고 PPT를 또 계속 넘기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디어 소스, 동영상을 보여주고 다 보여줬으면 다시 숨깁니다.
그리고 또 PPT를 넘기면서 강의를 이어가겠죠.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캡처를 노출시킨 다음에 윈도우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재생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화면도 보여줬으면 화면을 보이지 않게 디스플레이 캡처를 닫고요. 계속 이어서 PPT를 넘기면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가 끝났다면 녹화 중단을 누르시면 영상이 저장 위치에 mp4로 저장이 됩니다. 마이크를 구비하지 않거나 녹화한 영상의 음량이 너무 작게 녹음됐을 때는 오디오 믹서에서 마이크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필터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증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증폭을 실행하셔서 확인, 데시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데시벨이 올라간 만큼 목소리가 증폭이 돼서 녹음이 됩니다. 너무 증폭을 하면 소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증폭할 때는 필히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본 영상을 녹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양한 영상 자료를 만들어 온라인 수업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